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은 올해 금리 인하 소리가 들린다. 이 시점에서 아파트 매도 매수 사유는 고점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 저점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 각각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한국 국채 10년짜리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3.8 정도 되는데 금리가 한국은 3.65 정도 됩니다. 한국이 오히려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한국 국채 금리가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현재 채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 3.8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한국 국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기사에 떴죠. 뉴시스 노무라 하는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할 듯 올해 10월에 0.25%포인트 내리고 추가로 인하할 듯 하다. 요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한국의 금리가 낮지만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국 채권이 더 매력적이다. 요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요 근거는 이런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경제가 좋고 아직도 인플레가 높아가지고 인플레 수준이 높아서 금리가 높아도 실질 이율은 낮죠.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자보다도 인플레가 더 크죠. 요게 최근에 약간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자보다도 인플레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천천히 내리기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한국은 경제가 안 좋죠. 세계적으로 수출 부진이죠. 그래서 한국이 치명타를 맞았죠.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많이 잠잠해진 인플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그래서 금리 낮아도 실질 이율은 뭐 그럭저럭입니다. 인플레보다는 이자가 조금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급하게 내리기 요게 예상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PF 대출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급해서 금리 급하게 내릴 것이다. 요런 전망을 절대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하고 한국의 반도체 회사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인데 엔비디아 보시면 전 고점을 뚫어가지고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전 고점 훨씬 아래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AI에서 혁신으로 향후 20년 먹고 살 분야를 개척할 거야. 요런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주로 제조만 할 뿐 AI 생태계를 만들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제조 설비 투자 돈 엄청 써서 투자를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남기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겠지만 그렇다고 생태계를 만들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비리비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개수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당분간 어렵죠. 당분간 어려우니까 주가가 아직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요 표가 미국과 한국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조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한국의 대표 회사 삼성전자하고 한국의 대표 아파트 잠실 엘스 전용 84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모양 보시면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전 고점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고 거기서 살짝 반등한 거, 그 그래프 모양이 대체로 비슷한데 잠실 엘스는 이례적인 거래가 있죠. 거래가 꽤 많죠. 고점 거래도 있지만 1번과 같은 고점 거래도 있지만 2번과 같은 저점 거래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잠실 S84 매수 이유, 1번 매수, 고점 매수 이유, 요거를 보면은 금리가 내려갑니다. 누가 봐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유동성 증가하겠죠. 약간이라도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증가하는 순간 더 고가에 누군가는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 오기 전에만 매각을 하면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이런 거하고 무관하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그래서 좀 더 이익을 남기고 팔겠다. 요건데 단타 거래로 금욕과 타이밍이 생명인데 요거 되는 사람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위험한 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매도 이유 보겠습니다. 2번 저점 매도 이유. 지금 한참 높은 가격에 판 사람도 있는데 왜 2번과 같은 저점에 매도를 했을까? 매도자의 한번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도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유동성 증가가 없다. 왜냐하면 DSR 요거 규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무한정 빌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는 원리금 상환 형태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서 끝까지 영끌 땡기던 그런 시절이 아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도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는 크게 없다. 그래서 장기 보유 시 수익을 검토해 봐야 된다. 내가 앞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잠실 S84 못 팔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때를 가정해서 장기 보유 시 수익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요 저점 매도 가격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매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똘똘해도 잠실이면은 똘똘하죠. 잠실이면은 똘똘합니다. 아무리 똘똘해도 인구 감소는 마이너스 효과죠. 마이너스 효과 맞습니다. 절대로 이게 플러스 효과일 수는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도 인구 감소 피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분은 저점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요 저점 매도한 사람이 1번 고점 매수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항상 매수한 사람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 위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약간만 싸면 매수하면 되겠네.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에 매도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기사들이 호객성 기사가 많죠. 요 기사들 한번 보면 다시 오른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가격의 87%선 회복, 요런 기사도 있고, 곡소리 났던 아파트 드디어 대반전,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 볼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냥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뉘앙스를 넌지시 비치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기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9.9%가 이런 기사고 최근에 좀 괜찮은 기사는 오히려 조선일보에 많이 있습니다. 토건신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조선일보만큼 부동산 기사가 괜찮은 그런 회사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 기사들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그냥 올랐답니다.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원가법으로 건축공사비가 올라서 올랐다. 요런 이야기 하는 기사는 꽤 있는데 요거 잘못된 거죠.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됩니다. 건축공사비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 땅값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수익률 요걸 일단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사, 그런 부분을 다루는 기사는 없다. 따라서 매도자, 저가 매도자의 심리 상태와 저가 매도자의 결정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파트 매수 실수하지 않는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